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병원이 더 환자들을 끌 수 있는 마케팅을 이제 하느냐? 환자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미용외과라고 하는 부분. 그 전쟁에서 이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갖다 재건외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재건적인 이런 수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재건 수술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서부터 논문들 이미 썼고 책도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이제 만드는 이런 수술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저술이나 논문이나 재건이 이제 어떤 분야에 비해서는 좀 늦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 의사들이 동의하고 같이 이제 뭐 인용하고 전수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설로서 굳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되기까지 사실 진통의 과정들이 이제 꽤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돌팔이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설치됐었던 거고,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실 같은 데서 보통 수술을 했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지금 쓰는 하얄루론산 그런 필러 이런 것들 당연히 없었죠. 뭐 파라핀을 보통 썼어요. 파라핀은 촌농 같은 게 이제 녹인 거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 액체 상태에서 이제 그걸 주입하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염증과 부작용들이 이제 생겼죠. 당연히 뭐 피부에서도 많이 되고, 이런 어떤 미용 의사들이 이제 무리들이 이제 특히 미국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제 횡행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용외과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용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수요들이 이제 쭉쭉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의사들이 계속 거기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가 근대화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그 의료의 어떤 이제 전문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격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용수술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저거를 아무나 그냥 다 저렇게 미용실에서 이렇게 막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뭐 소송에 걸리면 그 쟤네들 문제니까 올해는 신경 안 써. 뭐 이렇게만 하면 또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인증제도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사회적인 과제가 이제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20세기 초중반 때 이제 미국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미 1915년대쯤 해가지고 이제 페리라는 사람이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외과 수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의사들이, 그리고 심지어 의사 자격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술들을 하고 있다, 미용에 있어서. 그게 이제 미국의 상황이었던 것이고, 미국에서 이제 그 태동하기 시작한 이제 성형외과의 어떤 초반기에 굉장히 뭐 위대했던 교수님인데,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냥 미용 목적이 이제 외과 시술. 자, 이거는 조금 이제 급수가 낮은 일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걸 포함해가지고는 조금 더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혼란했던 이런 상황, 이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도 지금까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간호조무사나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깨너머로 의사가 하는 걸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배웠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이스박스 통 들고 다니면서 뭐 필러 같은 거 갖다가 이제 아주머니들한테 이제 개인집에서 넣어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벌다가 또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조차도 미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그렇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격에 대한 이제 제한을 갖다가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역사를 보면은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한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미국에서 결국은 성형외과 의사협회 창립이 됩니다. 이게 1921년인데 성형외과 의사의 협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성형외과 학회, 즉 성형외과의 의술적인 이런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전수하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비판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계속 미국 역사인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 역사를 갖다 이제 가만히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국가에서 관여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나라는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여하고 이러는 게 없이, 이제 상인들이 무슨 뭐 길드를 조직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그러니까 의사들 역시도 그 동종 업계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의사들이 협회를 갖다 이제 만들면 거기에서 자정을 해나가고,
뭐 이제 틀을 만들어나고, 뭐 규칙을 만들고, 뭐 윤리 규정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미국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니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과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물론 과를 정하는 과정에 의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정하는 것이긴 한데, 그 과를 정한 것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사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의적인 자정작용, 이런 것들은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미국은 국가에서는 정말 이제 하는 게 없다.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수많은 이제 의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성형외과 협회가 이제 출발을 이제 한 거고, 성형외과 협회의 주축을 이루는 의사들은 누구였느냐. 자, 성형외과가 이제 특히 이제 안면부의 어떤 외상과 또 이제 추형, 또 이제 몸의 어떤 피부나 이제 겉에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어떤 이제 조직이 망가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복원해서 보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는, 자, 이런 일을 주로 하다가 보니까, 자, 이거는 원래 있었던 과의 전문의들이 뛰어들어서 그런 술기를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특히 두경부 쪽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성형외과를 집대성했었던 이제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술기를 많이 만들었던 분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코나 또 이제 뭐 목이나 또 인후두부, 혀 뭐 이제 등등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다 담당해가지고서는 수술 방법 만들고, 그다음에 구강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일반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들의 이제 일부적인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성형외과에서는 트레이닝을 받을 때, 즉 수련을 받을 때 이런 학문들의 어떤 베이스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의 어떤 수련 과정에서 어떤 것을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성형외과적인 어떤 학문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가장 큰 공을 했었던 이제 이런 과들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이제 그런 테크닉과 학문적인 그런 부분을 또 익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성형외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성형외과라고 하는 거는, 자, 재건외과가 있고 또 미용외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챙이 수술을 갖다 이제 하다 보면은 코를 갖다가 예쁘게 만들기 해가지고서는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미용적으로 응용이 되기도 해요. 또는 미용적인 어떤 테크닉을 재건적으로 이제 다시 응용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유방 확대 수술할 때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을 쓰는데, 그 실리콘 보형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물론 이제 미용적인 목적에서 처음에 발명이 됐죠. 1960년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유방암으로 인해 가지고서 유방이 없어진 분들한테 곧바로 이제 이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유방을 갖다가 다시 만들 때 이 보형물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교집합 쪽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뭐 이제 안면부를 크게 다친 분들, 그 안면부를 갖다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열고 들어가야지 얼굴의 핵심적인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안 다치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수술을 해낼 수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페이스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얼굴 안면 거상술, 자, 이런 수술들을 할 때 또 이제 도입이 되고 응용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것이고, 뭐 선천성 안면경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미용외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서는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발전을 해온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형외과 이제 뿌리가 이제 그렇다. 여러 과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형외과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 같다 점점 쌓아서 이제 만들어서 불려나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세계대전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떤 큰 외상을 받는 환자들이 무더기로 나오진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평시니까 미용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팽창해 있죠. 뭐 미용실 같은 데서 주사 놓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미용외과 선생님들과 성형외과 선생님들. 자, 이거 어떻게 뭐 구분을 할 것이냐.